성적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성적을 올리는 게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지도 분명히 중요한데요, 그나마 있는 의지도 꺾는 게 바로 이 가구 배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상을 배치할 때 그냥 이사 오고 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책상을 배치하고 별로 바꿔본 적도 없죠. 보통은 햇빛이 잘 드니까 창 쪽에 책상을 배치하기도 하고 벽 쪽에 붙여서 방이 좀 넓어 보이게 하는 정도? 저도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책상의 위치를 최근엔 자주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기분 전환의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어디에 배치했을 때 가장 집중력 효율이 좋은지 실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집중력이 쉽게 깨진다는 건 학생들에게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 의지로만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이야 애초에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니까 뭐 이런 정보는 안 찾고 있겠죠? 아무튼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집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능날에도 비행기 소음, 자동차 소음이 학교 근처에 들리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신경이 자꾸 쓰이고 딴짓을 하게 되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거나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책상 위치가 조금 나빴던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핑계를 저는 댑니다. 그래서 책상 위치를 자주 옮기는 제가 성적 향상,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나에게 맞는 편안한 책상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말이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가구의 배치, 즉 책상의 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좁디 좁은 방 안에 책상 위치 어디다 두든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방문, 출입구와의 책상 위치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풍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먼저 침대와 책상의 위치가 문 대각선 혹은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위치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정작 왜라는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풍수는 잘 모릅니다만 사람의 심리와 각종 편향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방 구조와 집중력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풍수 관련 자료에서 자주 언급되는 책상을 배치했을 때 가장 좋지 않은 방향은 문을 등지고 앉았을 때인데요. 왜일까요? 인간은 고대 때부터 생존을 위해 발달된 감각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본성들도 남아있죠. 예를 들어 주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린다거나 경계하는 버릇 같은 거예요. 수렵 채집 시절에야 이러한 능력은 위험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숲을 속에서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방 안에서 공부할 때, 부모님이 문을 열었을 때, 문 밖에 발소리가 들릴 때 이런 경우 경계하는 본성은 크게 필요가 없음에도 수시로 발동을 합니다. 실제로도 사람이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보통의 사람은 위험하다고 머릿속에 경보가 울리면요, 도망쳐 또는 맞서야 하나? 이 두 가지 본능이 충돌한다고 해요.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죠. 방문이 뒤에 있을 때 누군가 들어오면 등 뒤로 돌아있게 되면 도망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밤에 문을 등지고 책상을 배치해서 일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의 활동을 할 때요, 벌컥 문이 열릴까봐 가끔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그냥 조마조마해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가끔 아내가 문을 이렇게 벌컥 열어 제낄 땐 정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둘째로 공간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집중과 몰입을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몰입의 저자로 유명한 황농문 교수님은 도서 몰입에서 몰입을 위한 준비 과정 중에 반드시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독방이나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공간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니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등 뒤에서 문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압박감을 받으면 몰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풍수에서도 문을 등 뒤, 즉 사각지대에 두지 말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위치가 가장 베스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을 등지지 않고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벽에 책상을 붙여서 쓰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예전 독서실처럼 말이죠. 그런데 저는 카페같이 시야가 트인 것이 사실 좋더라고요. 벽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제가 컴퓨터 책상에 모니터 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책상이 벽에 붙어 있을 때보다 뒤에 공간이 널찍하게 있어야 모니터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저한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상 배치를 바꾸더라도 한편으로 그냥 기분 전환 정도지 작업 효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집중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시간 지나면 똑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기적으로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게 한 가지 이유예요. 같은 공간이라도 낯설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눈에 띄게 작업 효율을 반드시 올라간다? 그럼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심드렁해진 공간에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책상 배치를 바꾸기 어려운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작은 방 안의 붙박이장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도 붙박이장 때문에 위치 변경에 좀 제약이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애매한 위치죠. 그렇다고 저기를 막고 쓰자니 뭔가 꺼낼 때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상이 문을 등지고 있는데 책상의 위치를 바꿀 수 없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동식 파티션을 두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예고 없이 문이 열리더라도요, 파티션이 있으면 문이 닫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가림막 커튼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또는 책장을 둘 수 있죠. 이렇게 큰 책장을 둘 수 없다면 이렇게 작은 책장을 두면 공간이 분리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책상 배치가 끝났다면 이 나약한 집중력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요소들을 점검을 해야겠죠. 바로 첫 번째가 의자입니다. 움직임이 적은 의자를 쓰는 거죠. 서울대 의자, 몰입체어라고 많이 소개가 되죠. 독서실, 대학 도서관 등에 많이 쓰이는 의자 형태입니다. 기존 사무용 의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바퀴입니다. 한번 앉았을 때 불필요하게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가 의자 앞쪽 2개만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의자를 수시로 움직여서 자세를 고쳐 앉아야 하는 부담이 적죠. 움직임이 없다면 그냥 식탁 의자랑 별반 다른 거 없지 않나? 그래서 식탁 의자를 공부 의자로 쓰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근데 식탁 의자는 등받이에 단점이 있죠. 이게 바로 서울대 의자 몰입 체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등받이가 사무용 의자나 식탁 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 스트레칭 해주기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그리고 이 짧은 등받이가 허리에 바짝 붙어 있어서 정자세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죠. 이건 세 번째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서울대 의자, 몰입체어, 이 도서관 의자는 사무용 의자보다 좌판의 깊이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받이가 사무용 의자보다 더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라면 일반 사무용 의자보다 좌판 길이가 짧은 이 도서관 의자가 조금 더 몸에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몸이 앞으로 수그러지면서 책상에 몸을 기대곤 합니다. 이때 일반 사무용 의자인 경우 좌판의 깊이가 약 50cm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 키 남성이라도 허리가 등받이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도서관 의자는 좌판의 깊이가 일반 사무용 의자 대비 짧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기울여도 등받이에서 등이 떨어지지 않죠. 반대로 몸을 뒤로 기울였을 때 일반 사무용 의자와 달리 뒤로 완전히 눕혀지지 않기 때문에 시선이 책 쪽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죠. 마지막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이거 가격이 왜 이래? 그리고 생김새가 단순하기 때문에 고장이나 부서짐이 덜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많이 이런 의자를 쓰고 있는 거겠죠. 대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좌판의 높이 조절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구매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 길이에 적정한지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제품은 사이즈 오브의 몰입 체어인데요. 구독자분께서 이 의자를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잠깐 영상에 넣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한 리뷰로 찾아뵐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채널이 워낙 작으니까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최근에 제가 고민이 있어요. 지금 이 채널의 구독자는 약 350명 정도거든요. 저는 매일 시간을 갈아 넣어서 9개월 동안 영상을 거의 매주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채널이 진짜 너무 작죠. 유튜브 채널을 단기간에 성장시키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건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채널의 규모도 커지고 여러분들의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채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진짜 의자 좋은 거 필요한 분들하고 함께 공동 구매로 조금 더 저렴하게 좋은 의자를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넋두리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